판결문을 방송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제가 받아가지고 급하게 봤는데 이해하기 쉽게 위자료입니다. 꽤 큰 겁니다. 2천만 원이면 위자료 치고는 꽤 큰 겁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혹은 소송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어요? 정확히는 이 소송 자체를 진행하신 변호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사실 자료 제공만 하고 중간에 변호사님하고 상의했던 부분,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제시했던 부분 말고는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변호사님이 혼자서 고군부터 하셨습니다.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것보다 더 제가 마음에 쓰고 있는 부분은 민사 소송이 3년이 걸렸는데 아직 형사 재판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형사 재판이요? 제가 처음에 이 제기했던 법인카드 관련돼서 세금 유용에 관한 재판이 이제서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요? 네. 아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 안에 2번의 대선이 있었죠. 아니 변호사님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어떤 사건이죠? 피고인이 배소연 씨 한 명인가요? 아니면 원래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랑 김혜경 씨, 그 다음에 배소연 씨 당시 일했던 비서실장까지 같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서 재판에서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김혜경 씨는 당시에 검찰 측에서 부부 동시에 기소하는 게 관례적으로 한 명을 뺀다는 명목하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불기소 처분했고 배소연 씨랑 당시에 비서실장만 지금 기소된 상태라서 지금 재판은 그게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은 거죠? 모든 거는 다 중지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중지가 된 거고 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기소 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근데 기소 유예 처분을 하니까 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거예요. 기소 유예 처분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걸 수가 있거든요. 기소 유예 처분이 부당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이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기를 했어요. 김혜경 여사는 심지어. 그래요? 그럼 기소 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형사 재판이 시작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법인카드 관련한 세금 유용에 관해서는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 아니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법 절차가 이렇게 늦어요, 변호사님? 이렇게 늦지 않습니다. 원래 이분들이니까 늦은 거지 보통은 이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22년도에 처음 제기하신 21년도였나요? 22년도 지지난 대선 때 제가 처음 지지난 대선 때. 네. 진짜 이게 정말 대한민국 사법기관이나 이게 경찰, 검찰이 과연 모든 국민한테 평등한가? 이걸 다시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원래 이 민사소송에서 처음에는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배소연 씨한테 책임을 물으면서 1억 원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3천만 원으로 바꿨더라고요. 그건 왜 그랬던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재판 자체가 제가 금액을 보고 시작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할 때 변호사님하고 상의했던 부분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알려지기 위해서 이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을 했었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재판을 계속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고민 끝에 낮춘 가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상의를 해서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꽤 있나 보죠. 그러니까 소송가액을 조금 조정하거나 이런 상황들이요? 그게 지금 제가 판결문을 너무 급하게 읽어보느라고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판결문이 벌써 나왔어요? 조명현 씨한테는 있습니다. 네. 받으셨죠? 그래요? 당사자니까. 오늘 받았습니다. 네. 오늘 받았구나. 방송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제가 받아가지고 급하게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위자료, 이해하기 쉽게 위자료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이제 배소연 씨한테 청구를 하신 거예요. 조명현 작가님이.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배소연 씨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이제 같이 걸어가지고
그렇게 청구를 한 건데 위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실무상 1억 원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치고는 1억 원이 큰 금액입니다. 되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실무상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으로 감축을 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자료로 이게 2천만 원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액수는 어느 정도예요? 꽤 큰 겁니다. 2천만 원이면 아, 그래요? 위자료 치고는 꽤 큰 겁니다.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아, 조명희 씨는 어제 판결할 때 그 재판장에 같이 가셨었나요?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예. 변호사님 통해서 결과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땠어요? 딱 듣고. 저는 전쟁 중에 하나의 전투를 이겼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큰 거는 작은 희망을 봤습니다. 고통을 받는 저 말고 다른 대다수의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조금 자그마한 희망이나 아니면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전쟁 중에 작은 전투 하나에서 얻은 승리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저는 이 일을 전쟁처럼 시작을 했고요. 예. 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꼭 해야 되는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버텨야 되는 전쟁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지켜봐도요. 네, 그 중에 하나의 전투라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만한 저에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현 씨가 생각하는 그러면은 가장 큰 전쟁은 어떤 거예요? 상식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전쟁의 끝입니다. 조명현 씨가 생각하는 죄 지은 자는 누굽니까? 제가 이 일을 제보했을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하게 일개 공무원의 일탈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날까지 저는 포기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죄가 있는 사람 본인들은 아시겠죠. 죄가 있는 사람들인 거는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 일 자체가 일개 개인의 힘으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